영화를 보다 보면 소름 끼칠 정도의 연기력으로 악역을 소화해내는 배우들이 정말 많은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강렬한 인상을 받았던 한국 영화 속 6명의 빌런들과 그들의 연기 장면들을 모아봤습니다. 지금 바로 함께 보시죠. 이 영상은 서프샤크 VPN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변호인의 곽도원. 영화 변호인은 제5공화국 시절 민간인 20여 명을 영장도 없이 잡아다 감금하고 고문에 빨갱이로 몰아 기소했던 불임 사건을 각색한 영화인데요. 여기서 메인 빌런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차동영입니다. 차동영은 부산 중부경찰서 소속의 고문 기술자. 그 이름만 들어도 무시무시한 역할답게 본인의 출세를 위해서라면 일말의 죄책감도 없이 죄 없는 시민을 고문하는 악랄함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런 류의 잔인하고 폭력적인 모습보다 더 소름 끼쳤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정작 차동영 본인은 무고한 사람을 끔찍하게 고문하는 일이 국가를 위한 일이라고 진심으로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나 같은 사람들이 목숨 걸고 빨갱이 잡아주니까 당신 같은 놈들이 뜨신 밥 처먹고 발 뻗고 주무시는 거야. 알겠어?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봐. 당신이 할 수 있는 애국이 뭔가? 스스로가 국가를 위해 굳은 일을 하는 애국자라고 생각하는 듯 자랑스럽게 제복을 입고 증인석에 앉아 경찰기관 문양이 잘 보이게 모자를 올려놓는 꼬라지,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다는 듯한 차동영의 제스처를 보면 진짜 단전 깊은 곳에서부터 꿀밤 개세게 때리고 싶은 분노를 느끼게 되죠. 유대인 학살 당시 나치 고위 군간부였던 아이히만의 개소리, 법을 따르고 국가에 충성했을 뿐 나는 죄가 없다 라는 말이 떠오르기도 하네요. 삐뚤어진 신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너무 잘 표현한 명품 악역 연기가 아니었나 싶네요. 그걸 왜 나한테 그래요? 나는 있는 법 그대로 집행했을 뿐인데. 증인, 피의자가 국보법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 누가 어떻게 판단합니까? 공안 형사만 13년째입니다. 눈깔 돌리는 것만 봐도 국보법 사건인지 아닌지 알지 그걸 모릅니까? 두 번째, 널 기다리며의 김성호. 영화 널 기다리며는 아버지를 죽인 연쇄살인마가 출소하자 15년 동안 계획한 복수를 실행에 옮기는 희주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데요. 여기서 연쇄살인마로 등장하는 기범의 존재감이 진짜 미쳤습니다. 영화 초반부 재판장에서 15년형을 선고받게 되는 기범의 모습으로 영화가 시작되었는데, 재판장에서 유가족을 마주한 기범의 표정을 보면 유가족을 조롱한다거나 자신의 범죄를 자랑스러워하는 여느 사이코패스들과는 달리 어떤 감정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자신의 욕구를 채운 것 외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듯 자신을 배신하고 15년을 감옥에서 썩게 만든 민수를 마주하고도 표정 변화가 없죠. 이런 모습들은 공감 능력이 결여되고 감정이 메말라 있는 기범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장면들인데요. 이런 설정과 맞물려서 기범의 깡다룬 최구를 보면 진짜 소름이 쫙 돋습니다. 실제로 기범을 연기한 김성호 배우님은 이 인물을 시각적으로 더 잘 전달하기 위해 4주 동안 무려 16kg를 감량했다고 알려졌는데요. 뼈를 깎는 노력으로 완성시킨 그 충격적인 비주얼만으로도 명품 악역으로 기억되기에 충분한 것 같습니다. 당신 나한테 고마워해야 돼. 내가 그거 봤으면 니도 뒤졌어. 세 번째, 장화홍련의 염정아를 보여드리기 전에 잠시 콘텐츠 제작을 지원해준 서프샤크 VPN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VPN이 뭐냐? 내 한국 IP를 다른 국가의 IP로 변경하는 건데요. 정말 너무 많은 장점들이 있습니다. 우선 해외 사이트를 들어갈 때 종종 이런 경고문 뜨면서 차단당한 경험 해보셨을 거예요. 이럴 때 VPN 버튼 클릭 한 번이면 1초 만에 해결되죠. 또 넷플릭스 같은 OTT 서비스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도 완전 유용합니다. 넷플릭스는 국가마다 콘텐츠 라인업이 다르죠. 예를 들어 미국의 레전드 생존 예능 서바이버, 재밌겠다 싶어서 검색해보면 없네요. 하지만 VPN에서 미국 IP로 변경 후 다시 검색해보면 바로 시청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이런 장점들만 해도 VPN 사용할 이유는 충분합니다. 하지만 제가 VPN 사용하는 진짜 목적은 따로 있는데 바로 개인정보 보호 때문이에요. 영화 스마트폰 떨어뜨렸을 뿐인데에서 스마트폰에 개인정보가 유출되면서 인생이 미친 듯이 꼬이잖아요. 공용 와이파이를 무턱대고 쓰면 카톡, 이메일, 심지어 사진첩까지 손쉽게 해커의 먹잇감이 된단 말이죠. VPN을 사용하면 군사보안용 수준의 암호화를 거친다니까 터치 한 번으로 내 폰은 해킹하기 개빡센 최첨단 군사시설이 되어버리는 거죠.
아래 설명란에 할인 링크를 넣어둘 테니 접속하고 프로모션 코드 오프 더 레코드를 입력하시면 83% 할인, 3개월 추가 무료 혜택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한국 영화 속 역대급 악역 네 번째, 장화홍련의 염정아. 어느 시골 고풍스러운 저택, 서로를 끔찍히 아끼는 자매 언니 수미와 동생 수연은 몸이 좋지 않아 서울에서 병원을 다니다가 아빠와 함께 지내며 요양을 하기 위해 시골집으로 내려옵니다. 집으로 들어가자 수미와 수연을 반기는 새엄마 은주. 아이들을 반기며 살뜰히 챙기는 듯 보이지만 사실 자매를 눈엣 가시로 여기고 있습니다. 특히 엄마를 쏙 빼닮은 수연을 대할 땐 은주의 표정에서 위선이 보이기도 하죠. 너 점점 엄마 닮아간다. 자매 역시도 엄마인 양 행세하며 자신들의 삶에 끼어든 은주가 탐탁지 않기는 마찬가지. 자매와 은주 사이의 감정의 골은 점점 깊어가고 은주는 수미와 수연에 대한 경멸을 서서히 드러내기 시작하는데 아주 더러운 꼴을 보면서도 참고 살아야 돼. 내가 지금 너희들 견뎌내야 하는 것처럼. 진짜 표독스러운 계모 연기의 끝판왕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자매가 온 뒤로 집에 귀신이라도 들린 듯 계속해서 기이한 일들이 벌어지자 극도로 예민해진 은주의 히스테리도 점점 심해지죠. 영화 후반부에서 은주의 그런 두려움과 불안함을 표현하는 염정아 표정 연기가 진짜 엄청난데요. 눈동자의 움직임과 얼굴의 미세한 떨림, 그리고 호흡만으로 말 그대로 숨을 먹게 만들어버리는 미친 연기력을 보여줍니다. 게다가 이 영화의 반전을 알고 나면 소름이 쫙 끼치는 은주의 모습들이 영화에서 셀 수 없이 등장하니까요. 혹시 장화홍련을 안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진짜 개명작이니까 꼭 한번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너 이거 기억나? 기억나지? 왜 말을 안 해? 기억 안 나? 기억 안 나? 기억나지? 네 번째, 프리즌의 한석규. 정익호는 성안 교도소에 갇혀있는 죄수 신세지만 교도소에서 목욕도 즐기고 고기 구워 먹고 밥 먹을 때는 맥주도 한 잔, 심지어 교도소가 제 집인 양 차를 타고 나가 회 한 접시 먹고 들어오기도 하는데요. 정익호는 교도소에 모인 범죄자들을 하수인으로 부려서 바깥 세상에서의 어두운 일을 처리하며 엄청난 권력과 돈을 손에 넣는 인물입니다. 교도소장조차 이런 정익호 앞에서는 그저 벌벌 떨 정도니 말단 간수 나부랭이 새끼 소장 견장까지 달게 해준 사람이 누군데? 그 누구도 감히 거스르지 못하는 그야말로 교도소의 제왕이라고 할 수 있죠. 자신의 자존심을 건드는 사람이라면 상대가 교정본부 최고위 간부라 할지라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담궈버리고, 그럼 너 오늘 여기서 뒤지는 거 괜찮지? 배신하는 부하들을 가차없이 처단하는 것은 물론 자신에게 대드는 교도소장을 손바닥 뒤집듯 갈아치워버리는 피도 눈물도 없는 잔인한 성정을 보여줍니다. 야 병수야, 네가 오늘부로 소장이다. 하지만 이렇게 뼛속까지 악인으로 비추어지는 정익호가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에 대해서는 영화에서 보여주지 않는데요. 단지 짧게 등장하는 어느 문서에 적힌 내용만이 정익호가 평범한 생산직 노동자였고 단 한 번의 살인 범죄를 저지르게 돼 감옥에 오게 됐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평범하기만 했던 힘없는 약자가 모든 것을 잃고 밑바닥까지 추락해 흑화한 인물이 정익호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인지 영화 내내 어딘가 짜증스러운 듯한 정익호의 표정, 그리고 그 피해의식과 분노만 남은 마지막 외침을 보면 진짜 연기 지린다는 말밖에 안 나오네요. 당장 꺼져 이 끼들아. 여기 내 구역이야. 내가 만든 내 세상이야 이 개새끼들아. 아무도 못 건드려. 다섯 번째, 독전 진서연. 마약 조직의 숨은 보스 이 선생을 잡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형사 조원우는 이 선생을 잡기 위해 스스로 이 선생의 부하인 척 위장한 뒤 이 선생 측이 약의 원료를 공급받기로 했던 공급책 아시아 마약 시장의 거물 진하림을 만납니다. 여기서 진하림의 연인 보령이 등장하는데 굉장히 적은 비중임에도 진짜 독보적인 존재감을 뿜어냅니다. 보령은 남 눈치 따윈 개나 줘버리고 자신의 욕구에만 충실한 자기중심적인 인물인데요. 이민호와 약을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 순수한 어린아이 같아 보이지만 몸매가 모델 같다며 원호가 자신을 칭찬하자 갑자기 가발을 벗어던지며 급발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음덕을 많이 싸우는 모델들 가슴 작잖아. 내가 작니? 이걸 보면 진짜 약쟁이의 똘끼를 이렇게 잘 표현할 수가 있나 감탄이 절로 나오는데요. 그리고 잠깐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산만한 모습과 수십 번도 왔다 갔다 하는 감정 기복에 따라 다채롭게 변하는 표정, 그리고 캐릭터의 설득력을 더해주는 다이어트 상태와 그런 비주얼을 완벽하게 부각시켜주는 행위예술 같은 동작들까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보령이란 인물을 숨 돌릴 틈도 안 주고 진짜 군더더기 하나 없이 완벽하게 소화해낸 것 같습니다. 야, 씨발 많아. 이민호 연애한다잖아. 넌 애가 왜 이렇게
칠칠 맞니? 여섯 번째, 짝패 이범수. 느와르와는 어울리지 않는 충청도 사투리를 구사하며 나쁜 짓이란 나쁜 짓은 다해 신선한 충격을 줬던 짝패의 장피로. 장피로는 고향 사람들을 달콤한 말로 속여 사채를 쓰게 하고 빚을 핑계로 땅을 빼앗으면서도 일말의 죄책감도 느끼지 않을 만큼 이기적이고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해서 쓴소리해주는 친구를 죽여버릴 만큼 열등감에 찌들어 있는 옹졸한 인물인데요. 이범수 배우의 장피로 연기는 구수한 말투와 살벌한 분위기의 괴리감이 진짜 너무 매력적입니다. 목욕탕에서 청년 회장을 협박하며 작업자와 나누는 대화 속 말투만 보면 분명 동네 다방에 모여 앉아 커피 한잔하면서 수다 떠는 느낌인데 이어지는 개살벌한 대화 내용을 곱씹어보면 뭔가 웃음이 나면서도 동시에 오금저리게 무서운 신선한 경험을 하게 되죠. 아예 그냥 쌔바닥을 잘라버리는 거 어때요? 처음부터 너무 숭악스럽잖아. 왜 바빠서 그래? 오늘 따블 뛰어? 그리고 협박을 해도 말을 듣지 않는 청년 회장 형을 장피로가 담궈버리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모래하고 비율을 잘 맞춘 거요? 이런 거 잘못해서 성수대기고 삼풍이고 자빠지는 거요. 딸놈들이 책임감이 없어서 그래. 섭섭하다는 둥, 내 맘을 왜 몰라주냐는 둥, 술자리에서 그간 섭섭함을 토로하는 것 마냥 살려줄 것처럼 구수한 말투로 말을 하다가 딴 데 없이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무심하게 툭 밀어 형을 죽여버리는 장면은 대사며 표정이며 제스처며 정말 버릴 거 하나 없는 충청도 느와르의 교과서 같은 장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근데 왜 사람 마음 몰라주고 그렇게 흐름을 잘못하는 게 옛날부터. 내가 알아서 잘 챙겨들 때까지 내가 저기 하라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에? 내가 형님 땅 뺏어서 내가 혼자 먹으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난 잘못 없이요. 이상 한국 영화 속 강렬한 존재감을 뿜어내는 6명의 빌런들과 그들의 연기 장면을 보여드렸는데요. 감명 깊으셨던 연기 장면이 있으시거나 영상에는 없었지만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장면이 있다 하시면 댓글로 자유롭게 알려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오프 더 레코드였습니다.